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새해가 되고 개장한 이튿날입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짙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2029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장은 좋았는데 우리 장은 새해가 된 지 얼마 됐다고 또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새해는 개인적으로 멘토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1월 효과 이런 거 좀 믿으세요? 네, 항상 연초에 기대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연말이나 연초에는 또 점도 많이 보러 예. 다니시죠. 네. 자, 그만큼 시장이 또 좋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올해 코스피 지수가 상단이 어디냐, 하단이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높게 보시는 어떤 증권사 쪽에서는 3,600포인트까지 보는 그런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요,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지금 보면 사실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또 떨어질 때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또 손실을 보고, 정작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3,6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어찌 보면 좀 찬물이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승장이라는 건 결국은 2020년도의 상승장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그 상승,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장에서는 2020년도의 상승장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즉 뭐냐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년 만에 볼 수 있었던 11년 만에 찾아왔던 상승장입니다. 평소에 그 시장의 상승장은 2020년도의 상승장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도에도 상반기에 주가가 어땠나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반복했지만 결국은 새로운 고점들이 상반기에 또 나왔단 말이죠. 이거 역시도 상승장이에요. 하지만 이 상승장, 지난해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수익을 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지난 2020년도의 상승장이 아닌 2021년도의 상반기처럼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장은 조금씩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주가가 이번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기회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장이 몇 포인트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을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잡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2020년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주식을 계속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도 이건 11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사실 주식을 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간을 보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살 거리라는 후회를 했었죠. 그리고 2020년도의 말에는 12월 달이었어요. 2021년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0년보다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동안 쉽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2021년도부터는 굉장히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간 동안 좀 쉬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올해 2022년도는 분명히 빠진 만큼의 반등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것 역시도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올라가면 모두 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면 나는 여기에 시장에서도 도태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명심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그러한 재작년 같은 강세장은 정말 보기 드문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우리 또 주챔쇼 시청하시는 분들은 워낙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해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좋은 종목 선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셀트리온요. 네,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요? 28만 3,200원. 비중은요? 25%. 네, 28만 3,200원에 25%.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손실을 꽤 많이 보고 있으신데요, 멘토님. 네. 올해는 조금 셀트리온이 올라올까요? 근데 이 매수가까지 올라올지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셀트리온이라는 이 회사는 과거에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비교해 본다면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달라요. 셀트리온을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에는 지금은 악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하나 악재를 다 넘어가야 사실은 셀트리온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8만 원대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매수해서 좀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죠? 네. 이 기업을 매수할 때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20년도에 네. 돈 사가지고 네, 수익을 봤었어요? 수익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21년 1월에 네. 수익 내고 또 다시 이제 33만 원에 처음에는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조금씩 이제 요즘에 좀 사모아가지고 네. 매수가가 떨어졌죠. 네. 셀트리온을 그만큼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내가 과거에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시잖아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네.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예전에 그 철강주라든지 조선주 얼마나 잘 나갔었습니까? 한때 그죠? 네.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가가 옛날에는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기업에 대해서 뭐 셀트리온 이 회사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상황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좀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추가 매수는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매수하면 안 돼요. 네. 지금 25% 비중이신데 사실 최근에 네. 악재 터졌던 거 아시죠? 10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여기서 예. 회계에 대한 문제,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서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 다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네. 좀 어쩔 수 없이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네. 있어요. 하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네. 나중에 25만 원 정도 가격 오면요. 그때 다시 한번 네.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2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꼭 주셔야 됩니다. 5만 원대요. 네. 네. 더 이상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저는 더 추가 매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안 돼요. 내가 지금 안 돼요. 선택했는데 네.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내 네.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불안한데 여기서 추가 매수 더 손실이 하세요. 너무 많이 나서. 안 돼요. 네. 더 이상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꼭 연락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비상교육요. 이 비상교육 매수가랑 비중은요? 9,724원에 10%요. 9,724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비상교육 지금 뭐 주가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네요. 멘토님.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비상교육이 지금 매수를 9,700원에 매수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 혹시 비상교육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9월 달 정도 되는가 봐요. 지난해 5월 달쯤에 하셨어요. 9월. 9월요, 9월. 9월. 올 9월. 9월 달이요. 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예, 뭐, 교육하고 뭐 이런 거. 네,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 이 회사가 주가가 4월, 5월 달, 6월 달 주가 많이 올라갔네요.
이 회사가 그때 올라갔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죠? 예. 그럼 예. 지금은 어때요?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물론 확진자들 많이 늘고 있지만 지금은 백신을 맞고 결국은 활동을 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테마는 지나간 거예요, 거의. 떨어지고 예. 있을 때는 이미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비상교육 지금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줄 알아요. 맞아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수혜를 받았고 그렇다면 실적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적이 안 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비상교육은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전 상황을 보면은 이런 온라인 시장 있잖아요. 교육 시장.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실적도 뭐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건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 지금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테마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마 고생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 9,000원이에요. 9,000원. 만약에 예. 반등이 나와서 9,000원 정도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요. 예. 지금 이 회사는 사실 손저가를 잡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편이에요. 하지만 예. 그래도 위험 관리는 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7,000원을 손절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7,000원 예. 손절가 잡고 올라왔을 때 9,000원 부근에 오면 정리를 하고 잘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17,200원에 10%입니다. 17,200원에 10%.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지금 주가랑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멘토님. 요거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또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앞에서의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뭐 테마가 있죠. 네. 하지만 테마가 있지만 실체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그런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계약 체결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실적에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2020년도의 실적과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다 달라요. 즉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지금 매수 가격이 17,2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수익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왔을 때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지금 목표 주가는 18,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18,000원 왔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18,000원이요. 네. 제가 이거 9월에 네. 19,000원에 매수했다가 네. 떨어질 때마다 조금 추가해가지고 추가 매수했어요.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평단가 많이 떨어진 네. 상태인데 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네. 매수했을 때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비중이 10%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처음에 매수를 한 번에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10%까지 단가 맞춘 거 이건 괜찮아요. 하지만 처음에 네. 많이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비중이 20%, 30%, 40% 넘어간다? 이건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래서 18,000원 오면 정리 잘하고 빠져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진원생명과 진원생명과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22,800원에 10%요. 22,800원에 10%.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뭐 오르락 내리락 등락폭이 심한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의 손실을 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하면 안 되죠. 왜 이 진원과학은 혹시 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 아, 유상증자 저기 앉아서 샀는데 네. 뭐 누가 샀다 그냥 그때 뺐어요. 뭐 좋다고 뺐다 또 해서 샀어요. 그래서 하신 네. 거예요?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어떤 회사인지? 예, 잘 모르시죠? 그죠? 예. 지금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뭐 부스터샷 다시 또 맞아야 네. 되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네. 막 꿈틀꿈틀 거리니까 사신 건데 진원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 회사가 코로나 전에 주가가 얼마였는지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 회사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주가는 2,000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막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예요? 17,000원대예요. 요번에 혹시 그 코로나 관련된 뉴스 보시나요? 네. 네. WHO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코로나가 올해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처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리고 지난해 오미크론 발생했을 때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좀 희망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진원생명과학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위험해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또 이 가격이 지금 17,000원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위험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주는 이제는 그만 건드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 반등시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2만 원 정도 최근에 반등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오면 저는 이거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번 손실을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건 안 되고요. 네, 매수가까지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오면 저는 제가 투자했다. 저는 2만 원 정도 왔을 때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로봇스타요. 로보스타.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3만 원에 27%요. 3만 원에 27%.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원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거의 뭐 이제 반 토막 날 때까지도 예, 잘 예, 참으셨다가 네. 이제 왔어요. 수익권 들어왔는데 여기서 워낙 요즘 로봇 테마들이 강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로봇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삼성전자 쪽에 이슈가 그렇죠. 있었죠. 예. 정식 사업부로 인정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1년 정도 되셨어요. 그 예. 안에는 주가 반토막까지 떨어졌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예. 이 로봇 예. 관련주들이 그래요. 테마를 타기 전에는 주가는 계속 빠지다가 테마가 예. 타면 올라가요.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 올라가는 시점에서 따라붙으면 굉장히 큰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왔을 때 안 팔면 또 고생해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매수가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가 왔어요?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예. 그죠? 기회가 왔으면 먼저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잡으라는 건 최소한 네. 지금까지 물량을 정리를 안 했죠. 한 번도.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예요? 물량을 수익에서부터 정리해 나가야 돼요. 조금씩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지금 27% 비중이니까 저는 3분의 1 네.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에서 먼저. 예. 그래야 요 변동성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CES가 개최가 되고 거기서 또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테마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정리 먼저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목표 주가를 조금만 더 올려서 가되 너무 높게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예. 이 기업 지금 1년 동안 물려 계셨죠?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아세요? 예. 2월, 4월 달에 주가가 이 가격까지 왔어요. 오늘도 올라가다 밀리는 이유가 본전 왔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물량들이. 예.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쪽으로 보면 저는 오늘도 이 가격이 오긴 했거든요. 32,000원. 네, 32,000원 가격이 넘어가면 그때는 분할로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분할 32,000원 오면은요? 네, 그때부터 분할로 계속 정리하세요. 나머지들도. 예.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올라와서. 예. 네. 네, 추가 매수 하려다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안 올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더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네. 내 주식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한 방 뭐 더 매수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나요? 10% 20%더 산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하지만 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아닌데 여기서 내가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지금은 잘 정리해 나갈 때입니다. 네,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올리팩스 네, 올리패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35%고 매수가가 지금 백년단가 무상증자 받고 해서 예. 16,000원 돈입니다. 16,000원 무상증자를 받았는데 16,000원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시네요. 올리패스는 예.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 지금 손실이 워낙 큰데 지금 보면 올리패스가 원래 그 처음 매수한 가격이 16,000원인가요? 시청자분? 3만 원대 했습니다. 그렇죠. 3만 원대에 매수해서 지금 증자까지 다 받고 가격이 지금 증자 이 가격이- 받고 또 조금 네. 올릴 것 같아 추매했어 이래 됐어요. 지금 여기서 지난해 한번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3월 달에.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증자까지 받으신 상태고 16,000원 가격이고 사실 저는 그래요. 이 기업이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왔었어요. 그죠? 네. 항상 제약바이오주들의 특징이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마치 성공한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미리. 근데 결국은 그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주가는 어때요? 급락이 나와버려요. 예. 네, 손쓸 수 그래서 없이 그냥 올리패스도 그랬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은 당장 답은 안 나와요. 당장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막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없어요,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문제가 될 것이냐? 그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보면은 이 회사가 최고의 매수 가격이 좀 높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해 8월 달에 주가가 1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사실 이때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회복이 안 되니까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죠? 근데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결과가 잘못됐다는 건 이건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주식을 할 때는. 지금 올리패스는 다음에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시간은 아마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올라오는 대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 기다리셨다가 11,000원 가격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담 다시 한번 받으셔야 될 것 12,000원 때 같아요. 추매를 다시 했는데 지금 추매를 하면 안 될까요?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세요? 돼요. 지금은.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35% 비중을 넣으셨어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아직 답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건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추가 매수해서 돈을 더 들어갔는데 더 빠져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응? 주식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만큼의 실력이 있다면 이 회사를 그 전에 이렇게 사서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참아야 돼요. 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빠르게 뭔가 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 회사는 11,000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SS님께서 고려시멘트 5,000원에 5% 추매를 해야 할까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뭐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시멘트 가격이 뭐 오른다 이러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추매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회사가 5,000원에 지금 5% 매수하셨는데요. 매수 가격으로 보면 사실 최근에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중이 높았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안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려시멘트는 5%에서 추가 매수는 지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려시멘트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만약에 신규로 한번 뭐 이제 큰 금액이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한다면 사실 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얼주가님께서 서진 시스템 44,600원에 10% 추가 매수해서 상반기까지 끌고 갈 생각인데 어떨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서진 시스템도 요즘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네요. 이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예. 올라왔다 또 눌렸다 또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이 44,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추가 매수해서 상반기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매수 가격이 높았다면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10% 비중이고 매수가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굳이 이 종목에 더 추가 매수를 해봐야 사실은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고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5만 원이 좀 미치지 않는 가격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8,0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요. 48,000원도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48,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우리 최재님께서 SMCNC 3,580원에 15% 젠틀하신 황멘토님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수익 많이 보고 있으신데 SMCNC는 여기서 조금 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네. 잘 받으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SMCNC 수익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주가가 좀 살짝 눌려 있는데 이건 시세가 아직은 끝나진 않았어요. 거래가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 거래가 지금 남아있는 그 가격대에서 주가가 이제 상한가 들어왔던 이 봉에 절반도 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절가만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에요. 바로 어제죠. 어제 그 저점 가격이 4,355원인데요. 4,35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사실 올라갈 때 팔지 않으면 또 조정 나왔을 땐 또 못 팔거든요. 아쉬워서 못 팔아요. 그래서 저는 5,000원을 넘어서면 그 순간부터는 나와야 될 시기라고 봐요. 한 번에 쳐내기가 좀 아쉽다고 한다면 분할로 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5,000원부터 5,500원 이 사이에서는 분할로 정리해 나가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시간투자님께서 레이언스 13,200원에 15% 절반은 익절하고 1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반은 잘 챙기셨고 이제 남은 물량 가지고 수익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지금 필명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시간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그렇죠. 1년째 지금 시간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지금. 지금 매수 가격이 13,200원이에요. 그런데 13,200원 가격은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그다지 높아 보이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조금은 멀어져 있어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을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줄어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맞아요. 시간 투자를 한다면 매수가 이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도 잘 하셨지만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하셔서 저는 목표 주가는 13,500원을 넘어서는 가격부터 역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13,5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에서 수익 잘 챙겨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이준희님께서 SK이노베이션 21만 원에 10% 수익 실현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뭐 잘하시는 분들이 상담 많이 신청하셨네요. 지금 우리 준희님도 수익을 보고 있으신데 수익 실현 어디서 해볼까요? 오늘은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네, 맞네요. 네, 맞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수익을. 그리고 지금 보시면 22만 원 매수하셨고 10% 비중이다. 지금 비중의 경우엔 매수 가격도 워낙에 좀 낮은 가격에서 잘 하셨고 지금 이 정도의 수익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한 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절반만 먼저 정리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물량은 얼마까지 보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26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나머지도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익을 실현할 때 한 번에 다 판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종목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분할 매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수익 실현할 때도 분할 매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6만 원까지 보셨다가 그때 나머지도 정리하고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전화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코엔텍이요. 코엔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가 7,200원에 15%입니다. 7,200원에 15%. 네네. 예, 그럼 지금 수익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많이, 음.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며칠. 지금 있어요. 매수가는 7,200원 맞으시죠? 아니요, 9,200원이요. 아, 9,200원이요. 9,200. 아, 예, 그럼 네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게 뭐 최근에 뭐 무슨 배당락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배당락 이후로 또 쭉 밀리고 있는데 코인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지금 9,2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배당락 전에 매수하신 거죠? 네. 그죠? 배당을 코인텍이 또 보면은 배당을 얼마씩 주냐면 500원 정도 대 배당을 지금 주고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500원 정도 대 배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 회사가 만약에 이제 9,400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5% 이상의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럼 지금 9,200원에 매수하셨으면 8,000원대 배당까지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에요. 그죠? 손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배당락이 나왔고 조금 더 떨어졌으니까. 이 회사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폐기물 매립 소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반등을 줬을 때만 잘 빠져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락일도 지났으니까 반등 시에 만약에 배당락 전까지의 주가가 8,900원 정도 이 정도만 와도 아마 배당 수익까지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 8,900원 정도에서 나오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반등 시 8,900원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럼 배당까지 받으면 아마 수익에서 수익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하나 마이크론 19,979원 비중 10%요. 네, 하나 마이크론 매수가가 19,979원이요. 19,979원이요. 19,979원에 10%?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뭐 엄청 많이 올랐네요, 멘토님. 굉장히 이상적인 차트의 모습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은 살짝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상담 주시는 분들도 손실을 그러니까요. 보고 계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시청자분도 아마 그 잘 올라가니까 이 회사는 뭐 사놓고 있으면 잘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지 않고 또 흔들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희한하게 내가 사기 전에는 주가가 잘 올라가요. 근데 사면은 그때부터 막 흔들어요. 이게 주식이 참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여기서 흔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식을 산다는 건 사실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매수를 할 때도 한 번에 뭐 10% 비중이 아니라 진짜 조금씩 혹시나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비중 조절도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9,979원이신데 사실 뭐 2만 원 정도 가격이겠네요. 그죠? 거의. 근데 네. 수익이 낮다 빠진 거죠. 안 네, 그래요? 살짝 봤다가. 살짝 낮다 빠진 거죠. 네. 또 아쉽네요, 이게 또.
지금은 그래요. 하나마이크로는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쉬는 구간이에요. 쉬는 구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쉰다라는 건 앞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이제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을 너무 크게 높이 보고 가면 좀 어렵고요. 제가 보는 수익 실현 구간은 21,000원 정도 봐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21,000원의 네. 목표 주가를 또 보시고 여기서 정리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높게 사셨잖아요. 그럼 손절가 네. 당연히 잡고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18,000원 손절가 잡고 21,000원 올라오면 그때 정리 잘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오리바이오요. 우리바이오 매수가 비중은요? 5,340원에 11%요. 5,340원에 11%. 네. 알겠습니다. 우리바이오도 좀 지지부진하네요, 멘토님. 최근에 좀 등락이 있었긴 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는? 최근에 주가가 한번 또 올라왔는데 네. 또 올라가다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분 혹시 이 회사는 언제쯤에 사시게 된 건가요? 예, 12월 23일 날이요. 12월 23일이요? 네네. 네. 주가 올랐다 확 떨어졌을 때네요. 또 사니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자마자 갑자기. 아, 네네네.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네. 답답할 수밖에 없네요. 이 회사. 근데 지금 우리바이오라는 회사가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몰랐었어요. 몰랐었어요. 사고 나서 보여요? 네네네. 그렇죠. 이 회사가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1,2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4,000원대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고점이 10,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기서 많이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사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실적이 물론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확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떠 있잖아요.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회사는 올라왔을 때 저는 빨리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5,300원대 매수하셨는데 제가 목표 주가 잡아드리는 가격은 5,500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5,400원 매수가만 회복돼도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는. 아, 매수가. 예. 네. 5,400원 자리는 잡아가고 해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올라오면 그때 올라왔을 때 못 팔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매수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올라올 때 잘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게 사실 거품이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렸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네. 올라올 때 잘 파세요. 그러면 얼마가 됐든 좀 올라가면 팔아요? 아니면 5,000원 아까 말씀하신 매수가 회복되면 파세요. 정리하고 나오세요. 매수가 회복되면. 매수가 부구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예. 예,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47,000원이고, 예, 15%입니다. 147,000원에 15%.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도 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긴 한데 뭐 계속 자회사를 떼내고 있으니까 그죠? 멘토님은 어떻게 예. 이거 전망하시나요, 카카오? 사실은 이 회사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리스크예요, 가장 큰. 그래서 사실 그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은 뭐 더 올라간다 말은 많았어요. 하지만 정작 주가가 6월달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조정을 여기서 또 멈추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분위기는 분명히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사실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기다림이 제가 볼 때는 매수가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분. 그런데 이거를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11만 원인데 10만 원을 깨고서 더 떨어진다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좀 무거워요. 그죠? 이게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거죠? 예. 아직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매수를 잘못된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나중에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기회를 잘 잡아서 나오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추가 매수를 해서 나와야 됩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카카오는 아마 10만 원 위쪽에서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1만 원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 주가는 조금 더 빠졌다가 아마 그 부근에서 반응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혹시나 좀 떨어져서 10만 원 부근에 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판단해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만 원 부근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네, 힘내시고요. 네. 너무 이렇게 처져 계시지 마세요. 주식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예. 이걸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 25%에 34,071원이요. 34,771원. 매수하신 지 그럼 엄청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예, 거의 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긴 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거의 매수가까지 열심히 달려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목이 어떻게 보시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참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 잘 버티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1년을 지금 버티고 계신 거거든요.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성장성은 있다고 해도 사실 실적이 안 나와요.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알고 이번에 만약에 이번 그 삼성에서 이 테마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회사는 2만 뭐 지금 최저점을 보면 17,000원이잖아요. 17,000원 부근. 그러면 진짜 뭐 15,000원, 13,000원, 12,000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더구나 지금 보면 신규 상장됐을 때 그 당시의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신규 상장주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단타로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다면 그냥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이번에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매수가까지 회복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봐요. 아마 매수하고 나서 불안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안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네. 하려고 했는데 네, 불안해서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못 할 정도의 기업은 애초에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지금 초창기에 물린 분들이 지금 아마도 32,000원 정도부터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물량들이. 그래서 올라오면 위쪽으로 32,000원 정도 오잖아요. 만약에 여기 왔을 때 많이 흔들리면 그때는 과감하게 결정도 하셔야 돼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번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32,000원 정도까지 왔는데도 테마가 강해서 죽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35,000원 부분까지 봤다가 거기서 나오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네. 지금 요번에 신규 상장주 잘못 건드려서 지금 힘들었죠? 다음부터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네. 네, 다음엔 하지 마세요, 꼭.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가볼게요. 이번에 이선희 님께서 쿠쿠홈시스 49,300원에 22%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추가 매수라도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손실 없이 나온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실 이 기업이 그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이 좀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비중도 22%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를 보면 아직은 시장에서의 반응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도 아니에요. 저는 비중이 22%라면 저는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매수가까지가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정도까지 와야지 매수가인데 최소한 저는 45,000원까지 만약에 올라와 주면은 그때부터는 매수가에서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35,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45,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을 리딩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건자재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도 있고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모멘텀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8%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누적됐던 원가 상승 요인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라면서 가격 상승의 요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 상승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표 시멘트가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14%까지 급등을 하면서 5,4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건자재 쪽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KCC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실리콘의 영업 가치가 높아서 이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면서 목표 주가를 60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오늘 15%까지 급등을 합니다. 35만 7천 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로봇 산업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CES 2022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많이 압축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바로 로봇이라고 합니다.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로봇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확대 기대감도 묻어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F세미, TPC, 로보티즈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용 마이크로폰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이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TPC는 후발주자입니다.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협동 로봇 전략팀을 운영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신고가 함께 경신합니다. 5,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100만 대 가까운 차를 인도하면서 선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13% 넘게 폭등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또 여기에 역대급 대여인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기대감 속에서 시장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TCC 스틸, 엠플러스, 대보 마그네틱이 그 주인공인데요. 특히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숨겨진 초저평가 2차 전지주라는 리포트를 내놨고요. 다만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지금 쏟아지면서 상승분이 많이 반납됐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4% 오르면서 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TSI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19% 급등하면서 13,65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피에스타 박힘이었습니다. 네, 주침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